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또 한 주 마무리 전략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늘 좀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잘 예. 참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박영호가 먼저 산다는데 종종 박영호가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또 다녀오실지 어떤 종목 섹터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수출 쪽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쪽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상승세가 계속이 될 수 있을지 2분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에 미증시가 좀 혼돈이 있었지만은 CPI 발표 이후, PPI 발표 이후, 주가가 아직도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어제 나스닥이 좀 오른 것도,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다는 얘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지만은, 특히 그동안 우리가 3월달 1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었는데 계절적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동차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1분기 수출 동향이 이전에 비해 사상 최고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자동차 월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은 1분기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붉은색이 1분기 1, 2, 3월 달이거든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건데 4월 달에 조금만 더 하면은 자동차 수출이 다시 분기별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단기별, 월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 4월 달 수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자동차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스몰 캡들도 반등 가능한 구간에 있다는 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그동안에 반도체 수요가 준다, 가격이 어렵다 해갖고 굉장히 나빴었는데, 사실 반도체가 지금 붉은색을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4월 달 반도체 수출이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면은 역시 반도체도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을 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수량이 아니라 가격인데,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이 정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올해는 반도체가 사상 최고 수출을 누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아마 관련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도 자동차와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근거로 해서 좋은 종목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실지도 기대가 되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리뷰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엔캠이요. 또 네. 위원님 하면 엔캠으로 위원님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11월에 딱 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벌써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660%를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AS 하면서 눌렸을 때도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2차전지 최근에 좀 눌렸을 때도 엔캠은 너무 잘 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예. 계속해서 40만 원 그 위까지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수익 실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점 부근에 올라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반등하면 매수해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렸는데 그 전략과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전 고점을 벗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를 바라보고 주가가 이번에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추세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꺾이는 구간에서 차익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 보유 전략 권해드리고요. 추가 반등 한번 보고 만약에 이 중에서 추가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분할 차익에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보유하면서 반등을 즐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면서 이 반등을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엔캠 하면 위원님 딱 생각나는 게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서
어젠가 뭐 며칠 전에 엔캠은 박영호 위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또 다른 종목도 한번 AS 해볼게요. 시노팩스입니다. 갤럭시 링, 갤럭시 S24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4월 5일 말씀해 주셨고 최고가 기준은 상승률 12% 기록합니다. 시노팩스는 저점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 종목입니다. 네. 탐방 계획을 잡았었는데 탐방 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탐방을 다녀오면서 제가 확인했던 종목인데 이 그 시노팩스라는 회사는 일단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갤럭시 링에 대한 FPCB가 이번에 공급이 될 거다. 그래서 FPCB 관련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로 있으면서 올해도 삼성전자 갤럭시 S24라든지 갤럭시 S 링 이쪽으로 상당히 판매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용 FPCB입니다. 이 전기차용 FPCB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이 회사는 유일하게 국내 유일 아니면 세계 유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폭 약 1m 정도 되는 FPCB를 개발해서 전장수의 2차 전지 메인터넌스 우리가 얘기하는 와이어 하네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공정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개발도 다 끝났다라고 하고 아마 올해 2월달 이후부터는 자동차 업계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업계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급하는 회사고 이 시장이 휴대폰의 FPCB 시장보다도 약 2배 정도 크다라는 점은 이 회사의 장점이다라고 보고요. 역시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필터 우리가 이런 필터를 봤을 때 혈액 표정 필터는 지금 전제가 전부 다 100%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국산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약 1조 한 5천억 시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AS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체크해볼 뜨거운 종목,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아리백, 이게 신재생에너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끝났고 이런 신재생 섹터는 우리가 또 정부 정책과 연관해 짓다 보니까 이쪽을 한 번 더 보자라고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리백이 뭡니까? 라는 유행어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풍력에다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상 구조물에 약 10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야당이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야당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국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성 확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도 사실 주가가 많이 좀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전기하면은 변압기만 가냐? 전기 생산하는 신재생이 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 정책 수혜주인 신재생 관련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 이 중에서 제가 풍력을 한번 살펴보는데 풍력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SK 오션 플랜트와 그다음에 네, 오션 플랜트하고 CS CS 윈드하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SK 오션 플랜트를 말씀드리면은요. 옛날에 삼강 MMT라는 회사를 SK가 인수를 했는데 해상하부 구조물 설치에는 국내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고 독보적인 회사다라는 거죠. 풍력은 해상하부 구조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부터 수주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가는 14,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16,000원 정도,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CS윈드인데 CS윈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큰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CS윈드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미국 법인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베트남,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쪽의 법인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어려웠던 풍력의 대명사인 CS윈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는 57,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이전 고점 부근, 손절가는 47,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RE100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정부 정책도 이제 잘 받쳐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SK 오션 플랜트와 CS 윈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챙겨드릴게요. SK 오션 플랜트 매수가는 14,000원,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 12,500원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CS 윈드 체크해 보면요. 매수가는 57,000원, 목표 주가 6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이렇게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 마무리 잘 해본 것 같네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